안녕하세요. 주제 4, 오늘 GTS 한국사 3.1 운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3.1 운동을 한번 보세요. 3.1 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1910년대 일제의 무단 통치 방식이 20년대 이른바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됩니다. 즉, 3.1 운동으로 인해서 일제 통치 방식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3.1 운동을 기점으로 상하에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도 가져왔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영향 또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3.1 운동이 어떻게 정리가 됐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거를 좀 시험에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3.1 운동 전에 있었던 일, 즉 배경이 되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일, 결과 또는 영향을 여러분이 좀 헷갈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위주로 좀 오늘 잘 구분을 할 줄 알면 되겠습니다. 자, 3.1 운동 몇 년도에 일어났을까요? 맞아요. 1919년도에 일어납니다. 자, 3.1 운동은요,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최대 규모,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죠. 전국적으로 일어났다라는 의미를 하나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요, 남녀노소 직업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이 다 참여했다라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 얘기를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914년에서요, 1918년까지 있었던 그런 어마어마한 전쟁인데요. 누가 일으켰나요? 맞아요. 독오이가 일으켰죠. 누가 맞서 싸웠나요? 영, 불어, 미, 중일 더 많이 있습니다. 누가 이겼죠? 그렇죠. 오른쪽 팀이 이깁니다. 승전국. 그다음에 전쟁을 일으켰던 독오이는 패전국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자, 승전국 중에 일본이 있었다라는 얘기.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요거를 하나 기억하고 가세요. 일본은 승전국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배경, 전개, 영향 요 3단계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이 한창 전개가 되고 있던 1917년도에 러시아의 공산주의자 레닌에 의해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레닌이 어떤 연설을 하냐면 우리는 식민지 민족해방 운동을 지원해 줄 거야 이렇게 하니까 식민지 약소국들이 굉장히 이 레닌을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겠죠. 당연히 우리나라도 식민지였기 때문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한 줄기 희망인데 우리 레닌을 좀 따라서 뭔가 좀 도와달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요. 승전국들이 파리에 모여가지고 파리 강화 회의를 열게 됩니다. 18년에서 19년도까지 이제 전개가 됐던 그런 이제 회의인데 여기서 승전국들은 어떤 논의를 하게 되냐면은 저 패전국들의 식민지를 어떻게 하지? 이게 이제 이슈였던 거예요. 이때 영향력이 있었던 미국의 대통령 윌슨이 민족의 일은 민족 스스로 결정하게 하자라는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하게 됩니다. 이게 속셈이 있죠. 독일 또는 뭐 이탈리아 식민지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이 식민지들을 독립을 시키고 싶은데 명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쟤네 약소국이긴 하지만 쟤네 민족도 결정권이 있어. 그러면서 이제 내세웠던 게 민족 자결주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 민족 자결주의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함정이 하나 있었죠. 바로 패전국 식민지에만 적용이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식민지는요, 승전국들이 더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럼 재발의 발등 찍는 그런 이야기를 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때 당시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일본은 승전국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강대국들은 우리나라의 독립엔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사실을 몰랐던 우리 해외 동포들은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먼저 상하이의 신한청년당은 우리의 독립을 요구하기 위해서 승전국들이 모여있는 파리에 사절단을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파리 강화회의에 가서 우리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라고 이제 했는데 이때 파견이 됐던 사람이 이제 김규식이라는 독립운동가예요. 나중에 또 보게 될 겁니다. 자, 만주 지역의 이제 사람들은요, 대한 독립선언을 하게 되고요, 적극적인 무장 투쟁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도쿄, 일본의 심장부죠. 여기에 유학 갔던 유학생들은 도쿄에서 2월 8일 날 독립선언문을 발표를 합니다. 와, 엄청 용감하죠? 그 독립선언을 우리가 28 독립선언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교과서 22쪽 왼쪽에 보면은 사료가 하나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해외에서도 뭔가 움직임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거는 우리나라 안에서, 국내에서 독립운동가들도 뭔가 우리도 독립선언을 해야겠다라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천도교, 기독교, 불교 중심의 종교계의
이제 독립운동가들과 또 학생 단체들이 연합해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독립선언을 발표하려면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모인 날, 많이 모인 곳에서 해야지 효과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마침 이 비슷한 시기에 고종이 사망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고종이 일본에 의해서 독살당했다라는 이제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하고요. 사람들 감정이 상당히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한날의 왕이었던 고종이 죽고 나서 이제 장례를 치를 거잖아요. 한 임금이 죽고 치러지는 장례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또 올 것이고, 바로 이때가 디데이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제 인사들이 고종의 장례일, 국장일을 디데이로 삼고 이때 독립선언을 발표해야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 먼저 대도시에서 시작이 되는데 특히 서울에서요. 민족대표 33인이 원래는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문을 읽으려고 했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무서워지는 겁니다. 이러다가 뭔가 큰일이 일어나겠는데 그래서 그 옆에 태화관이라는 음식점에서 자기들끼리 독립선언문을 읽고 자수를 하게 됩니다. 자, 한편 이 민족 대표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탑골공원의 수많은 사람들 굉장히 답답했겠죠. 그중에서 이제 발빠른 한 학생이 우리 대표님들이 어디 갔지?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태화관에서 독립선언문을 발표한 다음에 자수를 하고 체포를 기다리고 있는 이 민족 대표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 대표님 여기서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이미 자수했다네. 자, 여기 독립선언문이 있으니 자네가 가서 읽게. 에이, 그럼 주세요. 이러면서 그 학생이 탑골공원에 돌아와서 독립선언문을 낭독을 하면서 수많은 시민들이 대한독립 만세라면서 이제 탑골공원을 뛰쳐나오고 거리거리에 태극기를 흔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3.1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자, 대도시에서 시작됐던 이 3.1운동이 중소도시, 또 더 나아가서 농촌, 심지어는 해외까지 이제 퍼지게 됩니다. 일본은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이 비폭력 시위였던 3.1운동에 총칼을 동원해가지고 아주 잔인하게 탄압을 하게 되는데요.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제암리 학살입니다. 화성시에 가면 제암리라는 이제 마을이 있는데 교회가 있었어요. 자, 마을 사람들을 이 교회에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창문과 문을 다 못을 박아가지고 봉쇄를 한 다음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와, 엄청 잔인하죠. 문을 부수고 뛰쳐나오는 사람들한테는 기관총을 쏴서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마을을 불태워버립니다. 그 사진이 여러분 교과서 23쪽 오른쪽 위에 나와 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데 이게 어떻게 알려졌을까요? 외국 기자가 길을 잃어요. 길을 잃고 뭔가 좀 연기가 나는데 하고 가봤더니 이 현장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자, 변화를 한번 볼게요. 자, 처음에는 비폭력 시위였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굉장히 격렬해집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3.1 운동이잖아요. 3월 1일에만 반짝 하루만 딱 있었던 운동이 아니에요. 3일, 그러니까 3월 1일 날 시작이 됐다라는 뜻이고요. 이게 이제 한 달 넘게 지속이 됩니다. 전국적으로요. 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아까도 우리가 봤죠? 무단 통치에서 이른바 문화 통치로 통치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일본이 생각을 고쳐먹는 거예요. 무조건 무섭게만 해서는 얘네들을 통치할 수 없겠구나. 뭔가 좀 잘해주는 척을 해야겠다. 그리고 뒤에서 뭔가 분열을 시켜야겠다. 라면서 이른바 문화 통치로 바꾸게 되고요.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자, 우리 뭔가 3.1운동이 흐지부지 끝났다는 느낌이 들죠. 만약에 이때 구심점이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이 당시 사람들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통합된 임시정부를 세웁시다 라면서 상하이에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자, 3.1운동을 계기로 청년, 또 여성, 학생들, 또 노동자들이 자신감을 얻어요. 우리도 뭔가 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1920년대에 청년운동, 여성운동, 학생운동, 노동운동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해외 무장투쟁도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가 돼요. 우리 비폭력 했더니 와서 싹 다 총칼로 진압을 해버리네. 야, 우리도 총칼로 이제 일본군을 무찔러야 돼. 라는 생각이 많이 퍼지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심지어 국외 민족운동에도 영향을 끼쳤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중국의 오사운동이 있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3.1운동을 싹 정리를 했습니다. 1910년대와 20년대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사건이 3.1운동이었다라는 사실 꼭 기억해 두고 전과 후 배경과 결과를 좀 잘 구분하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